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대선 이야기도 하고요. 대선 이야기 계속 하는 건 저도 이렇게 대한민국에 몸담고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에 관계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대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선 이야기와 함께 이 북한에서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있었던 이런 일화도 소개를 하고, 그런 일화를 통해서 어떤 걸 알아야 우리가 그 교훈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북민들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민주당을 반대하는, 어쨌든 진보 세력을 반대하는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이유거든요. 살인범들, 북으로 돌려보낸 이 살인범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건 뭐 늘 하던 이야기긴 하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 정권 가지고 우리 흔히 비난하는 분들이 많죠. 이거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쪽 수구 세력, 네? 그쪽은 물론이고, 그리고 진보적이라고 하는 진보 정당들에 속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다 욕합니다. 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지만 물론 문재인 정권이 일을 잘 하지 못한 건 사실이긴 하죠. 처음에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탁 가니까 그 다음에 못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 사정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감사원장, 그리고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죠. 그리고 부총리 하던 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3명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된 거죠. 그것도 야당 쪽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주냐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그만큼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었던 거죠. 사람이 없었으면, 사람이 없게 되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하려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할 때부터 자기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쭉 이끌어가는 과정에 검증도 되고, 단련도 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해본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윤석열 보고 검사할 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권력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그랬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감옥 가는 사람 보고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말하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보고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살아있는 권력이 감옥으로 왜 갑니까? 살아있는 권력은 감옥으로 안 가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보고도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그 사람이 무슨 살아있는 권력이냐고. 살아있는 권력이 자기 와이프 감옥에 가게
놔두냐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윤석열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걸로 이긴 겁니다. 아니 자기 와이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뭐 학력, 경력 위조, 뭐 논문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가 조작 사건만 해도 그건 감옥에 뭐 100번 가고는 남아야죠. 근데 안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게 살아있는 걸로 이긴 겁니다. 말은 대로요. 예? 그래서 저는 보면 그런 그 뭐 윤석열 보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그 비난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그러죠. 대통령이 자주적이지 못하고 또 미제의 하수인이다. 그러면서 뭐 죄인이 막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글을 쓰시는 그 분들 글쎄 그 마음도 이해되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 또 대체로 또 해외교포 분들 그런 걸 자주 쓰시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 욕하게 되면 막 거기다 비난 퍼붓지 않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뭐 문재인이요 제 이름도 부르고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통일운동하는 사람들, 통일운동하는 분들을 바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갖고 같은 겁니다, 그거. 다 인간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 설사 독재자라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살인범 뭐 이렇게 예? 대량학살 저지른 이런 범죄자라면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비난해도 저는 말 안 하지 않겠는데 이런 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페이스북 보니까 페이스북에 그 문재인 대통령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까지도 죄명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니 그건 뭡니까? 나이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교양도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말은 곱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내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지지자들이 그런 말을 듣는 순간이면 통일운동 같은 거는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운동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하게 되면 안 되죠. 흔히 우리 그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나 예, 다른 자본주의 사회에서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지만 뭐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뭐 어떤 사회입니까?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 예? 그걸 중요시하죠. 51대 49로 갈라지는 민주주의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이 현재 북한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지금 비판을 하는 거죠. 저도 물론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수긍이 가는 것들이 많죠. 저는 남과 북에서 다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북쪽은 최고 영도자가 결심을 하고 하자고 하면 그러면 대부분이 반대를 안 합니다. 최고 영도자의 결심이 옳으면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밑에서. 이런 실리 들 수 있죠.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북으로 방문할 때입니다. 네, 북에 방문할 때인데 그 2000년도죠. 네? 그때 방문할 때인데 어떻게 했냐면 그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게 됐죠. 그 비행기 타고 오게 된다니까 총참모부가 나서서 반대한 겁니다. 인민군 총참모부가 나서서 반대했죠. 뭐라고 반대했냐면 아니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우리 그 영토를 지나면서 다 촬영할 건데 그럼 우리 군사시설물 다 드러나지 않냐. 총참모부는 그렇게 반대를 한 거죠. 최고 영도자 김정일 위원장이 결심을 했습니다. 야 비행기 타고 오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참모부가 반대를 했다는데요. 안 된다고.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 말했는지 압니까? 아니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냐고. 인공지구위성으로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찍으나 인공지구위성에서 찍으나 뭐가 다르냐. 좀 그런 반대는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누른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평양 순환공항에 오게 됐던 거죠. 또 한 가지 사실 또 말해드릴까요? 우리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하자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희망레일 공동대표입니다. 저도. 그런데 그 북에서 오래전부터 이 연결하자고 했습니다. 동해 북부선뿐 아니고 경리선까지도요. 그게 김일성 주석이 생각하던 거거든요. 김일성 주석이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쯤 되는 것 같습니다. 92년쯤 됐나? 제 기억이 하면 그렇거든요.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인가? 그 질문에 주신 그 대답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질문에 그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김일성 주석이 우리가 이제 부산부터 두만강까지, 그 두만강역이라는 게 제일 끝인 거죠. 북쪽에 제일 철도역으로 제일 끝입니다. 낮은 선봉이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로 넘어가는, 러시아 핫산과 연결되는 마지막 입전인 거죠. 철교 넘어가는 두만강까지. 그리고 또 부산에서부터 신의주까지 열차 다 연결하게 되면 결국은 동해 북부선과 경리선은 다 연결하면 우리는 여기서 그 함을 나누는 그 화물 비용 이것만 우리가 받아 먹어도 몇억 달러를 번다 1년에. 그거면 우리 인민들이 모자라는 식량을 얼만큼 보충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하고 함께 이 철도를 연결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요. 2000년대 초반에. 정확한 연도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2002년 그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길 연습 하자고 지금 했죠. 근데 동해 북부선은 그 동해선 따라서 거의 다 이렇게 철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래전에 이렇게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게 로반이 제대로 이렇게 돼 있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도상에서 최대한 직선으로 고속철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직선, 조선주도가 이렇게 생겼으면 최대한 직선으로 짧게 해서 이렇게 그 철길 설계를 했죠. 설계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누가 반대했냐면 총참모부가 반대한 겁니다. 총참모부가 뭐라고 반대했냐면 그렇게 건설하게 되면 우리 군사시험을 다 옮겨야 된다. 그리고 그건 전략적 요충지들이 있다, 거기에. 이 길은 절대로 내려면 안 된다. 우리 총참모부 승인 동의 못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옮기기로 했죠. 설계를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때 미국이 경제제재가 더 강화되면서 유럽연합도 거기서 손 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도 최고 용도자가 결심을 하더라도 밑에서 반대를 하면 못하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최고 용도자의 결심을 반대하자게 되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사회 그리고 다른 나라도 같죠. 예? 거의 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통령이 결심하면 결심한 대로 못합니다. 100%다 못하는 거죠.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동의하면 못하고 밑에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러면 못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내밀게 되면 그런 사람들 보고 뭐랍니까 우리가? 독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독재자라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독재자로 그다음에 자기 단독으로 이렇게 막 밀고 나가면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둡니까? 이렇게 독재를 하게 되면 탄핵을 하죠. 네. 탄핵을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하고 한 약속들을 다 지키지 못한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켜야죠. 저도 페이스북에 글을 씁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왜 했냐고. 제가 그러죠. 그걸 씁니다.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수긍이 되는 그런 점들도 있긴 하죠. 우리는 남한사회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남한사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나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그런데 대통령이 북한과의 약속을 지키자게 되면 누구 눈치 보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북한하고만 딱 약속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주장대로라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제가 늘 말하지만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그런 경제가 아닙니까? 수출 주도형 경제. 그러면 경제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 이거는 한 달도 못 가는 거죠. 한 달도 못 갑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안 놔두죠. 당장 탄핵하자고 떠들 겁니다. 이렇게 또 국민이 힘들게 하면 그러면 대통령도 자격이 없죠. 물론 우리 사회가 많은 구조적 문제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대통령 한 사람한테 모두 잘못을 밀면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혼자서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이건 뿌리 깊은 건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 모든 걸 해결합니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불법 뻔한 거 아닙니까? 억지죠, 그거는. 네 혼자서 다 해라 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늘 하는 말이 아닙니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죠. 이건 복잡한 이런 사회적 문제들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다 수긍을 해야죠. 아,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간단한 실로로 뭐 국민연금 문제, 공무원연금 문제 해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그렇죠. 공무원분들도 내가 연금 그만큼 타는 걸 바래서 나는 공무원이 지금 그 공무원 시험, 어렵게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연금에 돈을 넣는데 그런데 당신들이 왜 또 이거 조절하잖아. 왜 깎자고 하냐. 공무원분들도 그러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 나오는 사람이 내 공무원 연금 개혁하겠습니다 하면 투표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결국은 표를 많이 받아야 내가 대통령 할 수 있는데 그래야 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죠. 저도 막 욕을 하다가도 한쪽으로는 아 글쎄 그렇지. 우리 사회 이건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인데 예? 이거 우리 사회가 늘 가지고 있던 이 모순인데 이걸 저 한 사람한테만 저렇게 공격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북쪽의 최고 영도자도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런 정말 세상 유례없는 그런 그 고초를 겪었죠. 북쪽 인민들이. 예, 그때도 북쪽의 최고 영도자도 그 자기 책임을 느꼈습니다. 자기 책임을 느끼고 인민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자기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남한 사회랑 그런 건 알려져 있지 않죠. 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고난행군 때 김정일 위원장도 뭐 이렇게 현지 시찰이길 가면서 불 꺼진 공장 보고 도시들 보고 울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알려져 있죠. 남한에도. 그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현지 시찰 가게 되면 뭐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요. 그 북쪽에 해당하 중대라는 거 있습니다. 해당하 중대. 해당하 중대가 어떤 중대냐면 해안포 중대입니다. 여성 해안포 중대. 김정일 위원장이 자주 가는 그 중대거든요. 그 중대가.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그 고난행군 때 그때부터 자주 갔습니다. 고난행군 때인데 김정일 위원장이 그 중대를 찾아갔죠. 지나가는 길에 지금 그 중대에 탁 들렸습니다. 들렸는데 지금 중대에서 군인들이 막 달려나서 막 뭐 반갑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환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합니다. 북쪽은 어느 중대나 다 그런 그 공연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하는데 거기서 그 공연을 다 끝난 다음에 그 대원들 딱 보니까 이게 김정일 위원장 앉아서 보는 거죠. 그 대원들이 공연을. 보면서 보니까 대원들이 키가 너무나 작은 겁니다. 대원들이 키가. 그래서 대원들이 키가 너무 작으니까 그다 고난의 행군을 겪고 그러니까 아이적인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입대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시절에 잘 먹지 못했으니까 애들이 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들 보고 근데 북쪽은 또 아버지 장군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아버지 장군님 뭐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병사들이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는 거죠. 아 정말 니들이 고난의 행군 때 정말 고생을 했다. 그런데 그게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해서 너희들을 정말 굶기고 제대로 먹이지도 못했는데 니들은 그래도 나를 아버지라 불러주는구나.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영도자는, 지도자는 책임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후보 책임 안 느끼죠, 그 사람은. 그 윤석열 후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본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제가 동영상 몇 개를 봤는데 뭐 마이크 안 나온다고 가서 야야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하러 들어갈 때도 새치게 뭐 쭉 들어가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예? 때로는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이게 다른 거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처럼 그렇게 들어갔더라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근데 난리 안 나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런 거 했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지금, 유세 나가서 무슨 놈이 얼어 죽을 기본주택입니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놈이 얼어 죽을 기본주택이냐고. 이거는 정말 청년의 꿈을 짓밟고 서민들이 꿈을 짓밟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다는 거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또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주둔해 있고 작전 지휘권이 미군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우리 경제체제 자체가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경제체제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 금융권이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가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주일도 못 버티는 거죠, 우리는. 네? 그러자 결국은 뭐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데요.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그래서 단지 북한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양심이 없다. 넌 나쁜 놈이다. 넌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제명이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군하고의 문제도 그렇죠. 조약으로 엮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미군 철수 추천합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도 합니다. 우리 동물 중매권 회원들도 같이 가서 하고요. 예, 저도 합니다. 1인 시위도 하는데 저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자존심도 없냐? 우리 힘으로 국가를 지킬 자존심도 없냐? 그리고 우리 땅에 그 외국 군대가 있는 걸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집회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미군과의 문제도 이렇게 조약으로 지금 이렇게 엮여 있는데 그 조약을 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면 조약은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깨야 되는 거죠. 네? 미군이 지금 작전 지휘권을 넘겨주겠다면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깨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그런데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정부, 이런 정부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바로 안 보죠. 네? 국제사회가. 그러면 이렇게 어느 한 특정 국가하고 맺은 조약도 함부로 깨버리는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그런 국가인데 그런 국가를 누가 신임하였습니까? 네. 미국이 이라크와의 트럼프 대통령 때 이라크하고 한 회갑의를 깼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을 비난했습니까? 트럼프를. 그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은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꼭 같을 겁니다. 오히려 수구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면 오히려 진보 세력에 대한 탄압은 더 강화하고 미국과의 종속 관계는 더 강화되겠죠. 그거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적어도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글쎄 저도 보수 세력이라고 보는데 민주당을. 그래도 민주당이니까 그나마 나은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다른 진보 정당들이 정권을 잡을 확률은 적은 건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진보 정당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국민이 그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보 정당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건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일부 이런 특정 그런 분야의 운동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진보 정당들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예?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보 정당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나,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리고 또 우리 만약에 대통령이 북한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뜻을 거역한다, 만약에 이런 경우를 실례듭시다. 그런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오래 못 가죠. 그건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만들어내고 엮어내기 잘하는 조작이 명수, 조작이 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보면 어쨌든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다양성, 이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오히려 북쪽은 단순하죠. 일심단결. 단순합니다. 그거는. 자, 이거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네. 우리 북한의 탈주민들, 제가 이번에 대선 맞으면서 지금 북한의 탈주민들 단톡방도 들어가고 페이스북에도 들어가 보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민주당을 반대하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공통된 이유가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탈북선언 2명 북으로 돌려보낸, 네? 북으로 돌려보내서 김정은의 손에 죽게 만들었다, 이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다 글을 썼죠. 아니, 살인범하고 함께 살고 싶냐고. 16명을 죽인 살인범인데 그 살인범하고 같이 살고 싶냐? 살인하는 거 당신이 봤냐? 저보고 그럽니다. 그래, 내가 보지 못했지. 그 국정에서 발표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당신도 간첩 조작 피해자인데 그 살인범들도 국정원에서 조작을 했겠지,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국정원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수화된 집단이다. 그리고 국정원이 민주당 도울 일이 있냐? 국정원이 살인범을 왜 조작하냐? 자, 그 살인범들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겁니다. 둘이 아닙니까? 둘이 왔으니까 조사는 한 명씩 하는 거죠. 같이 앉혀놓고 조사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둘 갈라놓고 조사를 하니까 말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둘이 오다 나니까 결국은 그 배에서 오면서 있었던 일들, 월남하게 된 그 이유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밝혀진 거겠죠. 그리고 국정원이 살인범 같은 건 왜 조작을 합니까? 그것도 북으로 돌려보낼 건데, 북으로 돌려보내면 분명하게 이제 공격을 받을 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남한에 온 이북민들 중에서 살인범은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살인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살인범들이 이렇게 16명씩 죽인 이런 대량 살인범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닐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도 처음 있는 일이고 당황을 했겠죠. 그리고 살인범은 자체는 북한의 탈주민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으로 보내는 거죠. 북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죠. 생각을 해봅시다. 그 16명 죽은 사람들, 예? 죽은 사람들이 가족들, 그 사람들은 어느 만큼 정말 분노에 차겠습니까? 그 살인범들이 남한에 와서 또 뚱뚱거리면서 잘 살게 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태영호랑 이런 국회의원이라는 이 태영호가 나가서 이북민들한테 강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김정은한테다 바친 거다,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바로 봐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정책 제안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정책 제안서를 좀 PDF 파일로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DF 파일로 올리자니까 그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거든요. 상단에 고정시켰습니다. 모두들 보시라고요. 오늘 정책 협약서를 오늘 가서 했죠.
정책 협약서입니다. 이거 다 사인 다 했고요. 오늘 이제 정책 협약서를 지금 커뮤니티에도 지금 올렸거든요. 그 링크를 올렸습니다. 제 페이스북 링크를. 그 링크 타시게 되면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그 정책 협약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들을. 그 이미지 파일 보시고 우리 이제 이 방송 보시는 이북민분들도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그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두 사람이 앉아서 생각을 해내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저도 그 정책 그 협약서를 정책 제안을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많은 그 이북민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다 완성해 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게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